예, 교재 271페이지 제9장 나트라고 하는 거 알아볼게요. 나트. 어, 패킷 트레이서 파일의 그 실습 파일에 17-1번 나트 점 pkt 그리고 패킷 트레이서 파일 실행해 주시면 되고 실행하면은 우리 앞전에 DHCP 내용 나갔을 때 사용했던 환경이 있죠? 그 환경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DHCP 구성은 다 돼 있어가지고 IP 할당 다 되어 있어요. 자, 실행이 됐으면은 일단 나트는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의 약자인데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네, 그대로 이제 직역하면 뭐예요?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주소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IP 주소랑 포트 번호.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IP 주소랑 포트 번호를 변환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뭐 제가 많이 하는 예제죠. 이런 거. 자, APC가 지금 192.168.1.1이고요. IP가. 그 다음에 여기 198.133.219.25가 있는데, 자, 이쪽 내부 네트워크는 IP가 어떤 IP죠? 사설 IP죠? 사설 IP. 참고로 사설 IP는 ISP 업체망에 사설 IP로 그 경로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설, 어디 내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설 IP에 대한 경로는 설정 안 해준다고 했죠? 없다고 했었죠? 일단. 여기는 사설 I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망이고, 여기 내부망은 보니까 어떤 IP 쓰는 거 쓰니까 공인 IP를 쓰는 환경인 것 같아요. 공인 IP. 자, 이때 APC가 여기 198.133.219.25로 만약에 뭐 패킷을 보내겠대요. 뭐 픽이라고 하자. IC는 됐고. 그다음에 출발지 IP는 192.168.1.1이고, 이건 뺄게요, 그냥. 설명해서. 그러니까 목적지 IP는 이렇게 이제 설정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일단 설정돼서 전송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게이트웨이가 받겠죠. 게이트웨이. 이더넷은 설명해서 빼겠습니다. 이더넷 빼고 IP만. 자, 그 아론 라우터가 요거를 받게 되면은 패스워드 시스코 콘, 이네이블 시스코고요. 자, 라우팅 탭을 보면은 목적지 이쪽으로 라우팅 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면은 일단 얘랑 매칭되는 경로는 없는데 기본 경로가 있잖아요. 그죠? 기본 경로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요거 이용하겠죠? 그럼 넥스트 옵은 12.2라 그 커넥트 경로 이용해서 시리얼 1/0번으로 이제 내보내겠네. 패킷을. 그 내보내면 누가 받냐면 2번 라우터가 받게 되죠. 자, 그 2번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은 자, 목적지가 요거랍니다. 그럼 라우팅 테이블에 여기 정확하게 매칭되는 거 있네. 스태틱 경로.
198.133.219.0에 24. 그럼 넥스트 홉은 23.3. 그리고 커넥트 경로 이용해서 시리얼 1/0으로 라우팅해서 내보내겠죠. 자, 내보내게 되면은 이걸 누가 받니? 3번 라우터가 받겠지. 3번 라우터에서 라우팅 탭을 보면은 자, 목적지가 198.133.219.25잖아요. 여기 커넥티드 경로 있으니까 패스트에드 0/0으로 라우팅 하겠네요. 내보내겠네. 그럼 내보내면은 여기 서버까지 잘 도착하는 거 아닌가? 그치? 네. 여기까지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경로가 다 있어서 각각 라우터들이 라우팅해서 서버까지 잘 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왜냐면은 이게 요청했으면은 이제 뭘 줍니까? 응답 주지 않을까요? 응답 줄 때는 출발자 IP가 이게 되고 목적자 IP가 192.168.1.1이 될 텐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목적자 IP가 뭐가 된다? 사설 IP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보냈어요. 여기 보면은 목적지 IP가 사설 IP로 돼 있잖아. 그럼 3번이 받았어. 게이트웨이가. 뭐 여기까지 이상은 없지. 이제 3번 라우트에서 라우팅 탭을 보니까 목적지 IP가 192.168.1.1인데 얘랑 매칭되는 건 없지만 일단 기본 경로 있잖아요. 그러면 넥스트 홉이 23.2가 되므로 커넥트 경로 이용해서 시리얼 1번으로 내보내겠죠. 그 내보내게 되면은 2번 라우터가 일단 받게 됐네. 자, 근데 이제 2번 라우터에서 목적지가 192.168.1.1이면 얘랑 매칭되는 경로가 없는데 기본 경로가 있죠. 근데 기본 경로의 방향이 어디예요? 13.13. 111.254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커넥티드 이용해서 패스트에이드 0/1로로 이제 라우트에서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 이 저세상으로 가지 않아 이렇게? 일로 가야 되는데 예, 저세상으로 갑니다. 그럼 일로 가면 이제 더 이상 경로가 없거나 아니면 또 여기도 만약 기본 경로가 있다면 예, 또 이상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뭐냐면은 데이터 이 사설 IP를 사용하는 내부망에서 출발지 IP가 사설 IP고 목적지 IP가 공인 IP라면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얘네 네트워크 장비들은요, 데이터를 전송할 때 라우터든 스위치든 목적지 주소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 IP가 공인 IP면은 어차피 IS 격추에 다 그 경로가 있으니까 목적지까지 가는데 지장이 없거든. 근데 도착을 하고 나서 응답을 할 텐데 얘가 응답할 때 목적지 IP가 사설 IP로 설정이 돼버리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즉 뭐냐? 요청 받다가 응답이 제대로 온다 안 온다? 응답이 안 온다. 만약 알트라우트에 기본 경로가 없다면 여기서 그냥 드랍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요청이 여기까지 가는 건 지장은 없어. 근데 돌아온 응답이 못 온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요. 이 1번 아우트에다가 그 나트라고 하는 설정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론이 받아서 이 바깥으로 내보낼 때 이 출발지 IP를 여기에 설정된 공인 IP 있죠. 여기는 아마 공인 IP가 설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적 연결이니까. 그래서 출발지 IP를 잠시 공인 IP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목적지는 바꾸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자는 얘기거든. 어차피 목적지까지 갈 때 이거 보고 가니까 이게 뭐 바뀌든 말든 뭔 상관이야. 자, 그럼 도착했어요. 그러면 저 서버가 응답 줄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을 누구한테 주게 됩니까? 13점, 13점, 12.1한테 응답을 주지 않을까?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출발지였으니까. 얘가 준지 알잖아, 요청. 그러면은 출발지 IP는
서버의 IP가 되고 목적지는 13.13.12.1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 주소 변환했잖아요. 출발지를. 그러면은 이 아론나우트에는 이 주소를 이걸로 변경했다. 이런 정보를 기록해서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없으면 나중에 다시 못 바꾸거든, 제대로. 자,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럼 목적지가 12.1이래. 13.13.12.1. 그럼 일단 이거 기본 경로 이용해서 알트 쪽으로 보내겠죠? 그럼 2번이 받았어요. 그 목적지가 13.13.12.1이면 여기 커넥티드 경로 있네요. 그럼 시리얼 1번으로 내보내겠죠? 라우팅해서. 그럼 일로 내보내잖아. 일로. 그러면은 R1이 받게 되겠네. 그 R1이 받으면은 목적지가 보니까 12.1인데 나한테 온 게 맞아. 그럼 여기서 그냥 IP 뜯어버리면 안 되지. 디캐슐레이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목적지 주소를 어떻게 바꾼다? 기존의 192.6.8.1.1 요걸로 다시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출발지는 서버로 유지가 돼야죠. 얘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목적지가 다시 바뀌었잖아요. 192.6.8.1.1로. 그 아론에서는 라우팅 테이블 보면은 자 목적지가 이거래. 그러면은 그 커넥티드 경로 이용해서 패스트헤드 0/0으로 내보내면은 잘 도착한다.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이 아론나우트에서 나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 초짜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가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왜냐하면 출발자 IP가 사설 IP면 못 나가는지 알아.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목적지 보고 나가는 건데. 응? 그러니까 출발자 IP가 사설 IP면은 상관없어요. 목적지 IP만 공인 IP로 돼 있으면 그 라우팅에서 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가 돌아올 때 응답이 목적지 IP 주소가 사설 IP로 되니까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응답이 안 온다. 응? 그래서 응답이 중간에 드랍되거나 뭐 저세상 가거나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나트를 하는 이유는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즉 요청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돌아오는 거. 어? 응답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이 바깥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시. 이해되시죠? 음. 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거지. 돌아오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트를 하는 거고. 근데 또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또 이 나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 왼쪽도요, 오른쪽처럼 다 공인 IP를 만약에 할당을 한다면 만약 PC가 200대래. 그럼 공인 IP 200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C클래스 공인 IP 대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24비트로 서브니팅된 A 또는 B 클래스 공인 IP 대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내부에는 PC가 200대인데 사설 IP 그냥 설정하고 나갈 때 공인 IP 하나로 변경해서 다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공인 IP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절약할 수 있지 않나요? 그치? 왜냐면 IP 버전폰은 많이 있대요, 없대요? IP 버전폰은 이미 고갈됐잖아, 2012년도에. 그러니까 이 공인 IP 200개를 쓰는 게 아니라 사설 IP 사용하고 나갈 때 공인 IP 한 개로 변환돼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공인 IP 200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 그래서, 그래서 IP 주소 공간 부족 현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는 거죠. 네트워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보안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여기 나트 설정이 돼 있으면 결국 인터넷 돼야 안 돼요. 되겠죠? 나갔다 돌아오니까 인터넷 되는 거잖아. 인터넷 되고. 근데 외부에서는 직접 여기 접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사설 IP를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 인터넷망, 즉 ISP 업체망 라우터에 여기 경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접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보안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얘네들은 인터넷 되고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바깥에서는 아예 못 들어오잖아.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치 방화벽도 아닌데 방화벽처럼 흉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안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트를 한 이유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나갔다가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IP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고 또 이제 보안 관점에서는 내부 네트워크이 사설 IP를 쓰다 보니까 아예 외부에서 접근이 아예 안 되니까 또 얘네들은 나갔다가 응답이 돌아오니까 또 보안 개념 방화벽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트를 안 쓰는 환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저기 내부 네트워크 환경을 접하시면은 IP 확인해봐요. 다 사설 IP, 대부분 다 사설 IP 쓰고 있을 거야. 여러분 PC에서도 봐보실래요? 그 윈도우 키랑 알파벳 R 눌러서 실행 나오면 CMD. IP 컨피그 한 칸 띄고 슬래시 올, IP 컨피그 한 칸 띄고 슬래시 올에서 보시면 VM웨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맨 위로 올리면 리얼텍이라고 있잖아요. 택이. 그리고 여기 사설 IP 아닌가요, 여러분들? 192.168점? C클래스 사설 IP. 근데 인터넷 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기본 게이트웨이를 수행하는 임마가 어떤 기능도 들어가 있다? 나트? 나트 설정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트. 그래서 이 나트, 사설 IP 사용하고 나트를 사용하는 환경은 아마 뭐 대부분 다 이런 환경일 거예요. 현재 내부망은. 자, 그럼 일단 이거 왜 하는지 아시겠죠, 나트? 일단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수업 시간이니까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자, 그럼 나트 구성 요소라고 해서, 자, 이거는 나트를 또 어디에다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름이 또 달라요. 뭐 나트는 대부분 이런 게이트웨이에서 많이 하겠죠. 게이트웨이에서 할 건데, 근데 게이트웨이가 우리는 이제 시스코 라우터잖아요. 시스코 라우터인데, 근데 게이트웨이가 또 윈도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은 윈도우 시스템에다가 랜카드 두 장 달면 얘도 게이트웨이 될 수 있거든. 어? 아니면 리눅스에서 할 수도 있어요. 리눅스. 리눅스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만약 네트워크 정비라면 리눅스일 거 아니겠죠? 리눅스에다 놔서 줄 건데. 시스코 라우터에서는 동적 나트, 정적 나트라고 합니다. 동적 나트, 정적 나트라고 하고, 동적 나트는 보통 이런 내부 시스템들이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즉 나갔다가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게 동적 나트고, 그러니까 정적 나트는 뭐냐면은 얘가 만약에 웹서버인데 그 웹서버인데 그 외부 사용자들도 접근이 돼야 된대요. 근데 외부에서 지금 접근이 돼야 안 돼요, 여기 서버로. 안 되지. 사설 IP 쓰는데 경로가 없으니까 접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런나우트에다가 정적 나트라고 하는 걸 설정하면은 나중에 여기 공연 IP로 접근하면은 목적지 IP 주소를 이걸로 변경해서 이렇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 대상 가지고 나트를 실시하면은 정적 나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정적 나트. 여러 대상들 가지고 나트하면은 동적 나트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로 이런 시스템들 인터넷 하기 위해서 나갔다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게 정적 나트고, 그다음 정적 나트는 아니 동적 나트고, 그다음 정적 나트는 외부에서 여기 서버로 보통 접근하고자 할 때 하는 게 정적 나트라고 보시면 돼요. 리눅스에서는 이제 나트를 뭐라고 하냐면은 마스크레이드라고 합니다. 마스크레이드. 그 단어가 아마 검색하면은 가면 가장 무도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이제 나트라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제 마스크레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는 포트 포워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포트 포워딩. 네, 포트 포워딩. 근데 저희는 지금 뭐 시스코 라우터에서 이제 나트를 구성할 거라 자 그래서 나트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면은
자, 아론 라우터에서 나트 설정할 건데, 자, 아론 라우터 기준으로 이 안쪽을 인사이드라고 합니다. 나트 인사이드. 그럼 당연히 바깥쪽을 뭐라고 할까요?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인사, 아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리고 인사이드 안에서 사용하는 이 주소 있죠? 이 주소 대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인사이드 네, 로컬 어드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세요. 인사이드 로컬 지역에서 쓰는 주소다.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 인사, 아싸, 여기.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 그래서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는 무조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설 IP일까요? 공인 IP일까요? 대부분 사설 IP 같아요.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 여기 공인 IP로 변경돼서 나가겠대요. 그요 IP를 뭐라고 하냐면은 인사이드 글로벌 IP라고 합니다. 인사이드 글로벌 주소. 그러니까 인사이드에 있는 애들이 글로벌 바깥으로 나갈 때 쓰는 주소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웃사이드는 그냥 바깥쪽 목적지 쪽을 의미합니다. 다 이쪽은 다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 이거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 어디가 인싸고 어디가 아싸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인사이드 로컬 주소는 IP 대역이 몇 점 몇 점 몇 점 몇인지 그다음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 인사이드 글로벌 IP 주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파악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나갈 때는 출발지가 바뀌어야 됩니까? 목적지가 바뀌어야 됩니까? 네, 출발지 주소를 사설 IP에서 공인 IP로 변경해야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발지 주소가 변경되도록 해줘야 되고 반대로 아웃사이드에서 이제 인사이드 쪽으로 들어갈 때는 출발지가 변경돼야 돼요. 목적지가 변경돼야 돼요. 목적지가 변경이 돼야죠. 여기 기존 원래 사설 IP 주소로. 그래서 그렇게 되게끔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론아웃에다 나트를 설정할 거라면은 어디가 인사이드이고 어디가 아웃사이드인지 확인하고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가 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얘네들을 바깥으로 나갈 때 어떤 IP로 변경할 것인지, 인사이드 글로벌 IP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 나갈 때는 출발지 주소를 변경해야 되겠구나.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올 때는 다시 네, 목적지 주소를 변경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게끔 적용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설명에서는 지금 IP 주소만 변경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포트 번호도 같이 변경이 돼야 돼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저희 구성하고 나서 정보 확인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포트 번호도 왜 변경이 돼야 되는지. 자, 그럼 동적 나트부터 구성을 할 건데, 자, 동적 나트는 내부에 있는 이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뭐 사용자 PC들, 네, 여러 대상들 나트 할 때 쓰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나갔다가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게 동적 나트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PC들이 사용한 IP 대역을 아니다. 자, 먼저 인사이드 로컬 주소 192.168.1점대가 되겠죠. 그다음 인사이드 글로벌 주소는 여기 R1 시리얼 0번에 설정된 이 IP로 할게요. 이걸로 변경하는 걸로. 그래서 인사이드 로컬은 액세스 리스트로 정의합니다. 액세스 리스트. 뭐 스탠다드 ACL로 해도 돼요. 뭐 이스탠디드까지는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은. 자, 그럼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보세요. 잠깐. 자, 액세스 리스트 뭐 10번에 펄밋 192.168.1.0 와일드카드 마스크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끔은 이 서버 쪽 IP는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빼면 되지 않을까? 디나이로
서버 쪽 IP를 빼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나중에 별도로 정적 나트를 할 거거든요. 응? 특정 IP로만 변경돼도 정적 나트를 할 거라 얘를 빼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저희는 뭐 딱히 상관없으니까 그냥 냅두고요. 근데 IP 나트 인사이드 소스 리스트 10번을 내 인터페이스 시리얼 1의 0번의 주소로 변경하겠다. 그다음에 이 오버로드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 명령은. 자, 그 이뜻, 그리고 나서 F0 슬래시 0에 들어가서 여기는 인사이드입니까? 아웃사이드입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다 인사이드야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S1 슬래시 0번은 여기는 이제 아웃사이드 쪽이 되겠죠.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지 일,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 나갈 때 출발지가 바뀌는 거고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다시 갈 때는 목적지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뭐 영어 해석하듯이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요, 이거. 자, 아이패드 인사이드. 자, 인사이드가 여기잖아요, 이쪽 안쪽. 지금 지정했잖아요, 인사이드 방이. 자, 인사이드에서 패키지 들어오면은 출발지 주소를 변경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출발지 주소를 어떻게 변경할 거냐? ACL 10번에 정의된 얘네들을 내 인터페이스 S1/0번에 설정된 이 IP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패키지 들어왔을 때 출발지 IP가 192.168점 다 1점대 아닌가요? 그럼 일로 나갈 때 출발지 주소가 다 뭐로 바뀐다는 얘기? 13점, 13점, 12점? 1로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알아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치 영어 해석하듯이 해석하면은 나트 인사이드 여기가 인사이드니까 인사이드에서 패키지 들어오면은 출발지 주소를 변경하겠다. ACL 10번에 정의된 이러한 애들을 내 인터페이스 S1/0번에 설정이 여기 IP로. 그럼 출발지가 192.168, 1점대면은 출발지가 다 요걸로 변경돼서 나가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목적지 주소가 13점, 13점, 12.1이면 다시 사설 IP 주소로 변경해서 보낼 것이고. 자, 아론나우트에다가 설정을 일단 하시고요. 네, 정보 확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됐으면 쇼런에서 한번 가볼게요. 자, 쇼런으로 열어주시고, 자, 설정이 어디쯤에 있는지. 나트 설정은 여기 경로 설정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IP 나트, 먼저 액세스 리스트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액세스 리스트 192.168.1점대, 그 다음 IP 나트 인사이드 소스, 리스트 10번, 인터페이스 시리얼 1/0번 오버로드라고 설정 잘 들어가 있고, 자, 인터페이스 보면은 패스테이더 0/0번이 IP 나트 인사이드, 시리얼 1/0번이 IP 나트 아웃사이드 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HTTP 198.133.219.25. 자, 메모장에 만들어서 복사를 일단 하세요. 뭐 또는 xyz.com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IP로 하세요. IP. 자, 복사한 다음에 자, APC 웹브라우저, 데스크탑의 웹브라우저 붙여넣기 하고 그 버튼 접속되죠. 닫아주시고 그다음 이어서 BPC도 접속 잘 되고 그다음에 CPC도 접속 잘 됩니다. 이게 나트 설정하기 전에는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확인 안 해봤지만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거였네. 나트 설정하기 전에는 접속이 안 됐을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아론나우트에서 show IP 나트 트랜스레이션스라고 있거든요.
요게 주소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어떻게 주소를 변환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APC가 192.168.1.1이고 여기로 패킷을 지금 보냈는데 자, 처음에 출발자 IP가 192.168.1.1이고 그다음에 목적자 IP는 이제 요걸로 설정이 될 건데 자, 지금 저희가 HTTP로 접속했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TCP죠? TCP 레이어 사기층은 그럼 출발지 포트 번호가 몇 번이었냐면 보니까 여기 1025번이었나 봐. 192. 인사이드 로컬 192.168.1.1 이게 포트 번호거든요. 그래서 1025번이었고 목적지는 80이었겠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패킷을 보내고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주소가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은 자 포트 번호는 어떻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대로 1025번으로 된 것 같죠. 근데 이것도 변경된 개념이에요, 일단. 똑같은 번호지만 변경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목적지는 그대로 80. 그 다음에 출발지 IP는 뭐로 변경되어야 되죠? 13.13.12.1. 그다음에 목적지 IP, 출발지 IP 이걸로 변경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응답 줄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을 어디로? 응답을 13.13.12.1로 주겠죠? 자, 그럼 이때 출발지 포트 번호 80, 목적지 포트 번호 몇 번? 1025번이 되겠죠? CP, 그 다음에 출발지 IP, 그 다음에 목적지 IP.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그치? 이렇게 왔어. 왔으면 아론에서 다시 원래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테이블을 볼 건데, 자, 목적자 IP가 12.1이면 다 목적자 IP가 12.1로에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은 뭐 IP가 1.2인지 1.1인지 1.3인지 알 수가 없잖아. IP만 가지고 한다면. 그러니까 모두 포트 번호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트 번호가 몇 번? 1025번이면서 목적자 IP가 13.1이면은 뭐 여기서 어떤 거예요? 세 개 중에? 이거 아닌가요? 그치? 그러면은 어떤 걸로 다시 변환해 주면 돼요? 목적자 IP는 192.168.1.1로 다시 변환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얘랑 매칭되는 거니까. 그래서 출발지 포트 번호는 80이고 목적지 포트 번호는 1025번이고 그다음에 출발자 IP는 변함이 없을 거고 그다음에 목적지 IP는 다시 192.168.1.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BPC. BPC가 이쪽으로 이제 접근해요. 그럼 BPC도 보니까 출발지 포트 번호가 몇 번이었던 것 같아요? 1025번인 것 같죠. 아니, 다른 PC니까 똑같은 번호 나올 수 있잖아, 포트 번호. 어. 근데 이게 이제 주소 변환될 때 보니까 얘는 포트 번호가 몇 번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까? 여기서 1025번 이미 얘가 쓰고 있으니까 다른 번호로 해야죠. 그래서 1024번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나가네요. 출발지 포트 번호. 그러니까 IP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출발지 포트 번호도 이렇게 변경된다는 얘기. 그럼 얘가 받아서 이제 응답 줄 때 목적지 포트 번호가 1024번이 되겠죠. 어? 그럼 받았어요. 그럼 목적지 IP가 13.13.12.1이면서 목적지 포트 번호가 1024번. 그러면은 이걸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포트 번호 다시 몇 번으로? 1025번으로. 그다음에 목적자 IP는 1.2번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 포트 번호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목적자 IP가 전부 다 12.1로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로 변경해야 되는지 이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포트 번호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걸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만약 CPC랍니다. 지금 이거였죠? CPC 1.3.
자, CPC도 포트 번호가 1025번이었네요. 다른 PC니까 동일한 포트 번호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나갈 때 출발지 IP는 12.1로 변경이 되는데 출발지 포트 번호 몇 번으로 변경됐어요? 네, 1026번을 변경됐죠. 왜냐면 1025번 여기서 이미 쓰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 변경한 거지. 얘가 이제 받았어. 응답 줄 때 목적지 포트 번호 1026번으로 주겠죠. 목적자의 빈이게 되고. 그러면 받았을 때 목적자 IP가 12.1이면서 목적지 포트 번호가 1026번이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네, 그러면은 뭐로 바꾸면 돼? 목적자 IP는 192.181.3이고 다시 목적지 포트 번호 몇 번으로? 1025번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포트 번호까지 변경해서 하려면 설정하실 때 이 오버로드라고 하는 이 명령을 넣어주셔야 돼요. 오버로드.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포트 번호 이용해서 나트를 하게 되면은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해서 패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엠패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그냥 나트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나트.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분했었거든. 패트라고 또는 엠패트.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나트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나트. 자, 그럼 결국에 얘네들은 인터넷 된다 안 된다 이제? 잘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나트 할 건데 정적 나트는 주로 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이런 서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에 이런 서버가 있는데 외부에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때 이제 정적 나트를 구성하시는데요. 만약에 얘가 웹서버인데 이 안에서만 쓰는 웹서버가 아니라 외부에서도 접근이 돼야 된대. 뭐 회사 홈페이지 이런 거래. 그러면 외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설 IP 쓰는 녀석이니까 바로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공인 IP로 접근했을 때 목적지 주소를 이걸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적 나트를 구성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론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자, 컴퓨터 터미널 IP 나트 인사이드 소스 한 칸띄고 물음표. 자, IP 나트 인사이드 소스 한 칸띄고 물음표 하면 여기 스태틱이라고 있지 않나요? 네, 로컬을 바로 글로벌로 매핑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스태틱하게. 그래서 스태틱하고 한 칸띄고 또 물음표. 자, 그럼 TCP나 UDP가 있는데 일단 뭐 IP부터 보면은 인사이드 로컬 주소를 적으래요. 그러면 뭐 이거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서버 IP? 그래서 192.168.1.253 한 칸 띄고 물음표. 자, 그다음에 인사이드 글로벌 주소 들어가 나와 있지 않나요? 자, 인사이드 글로벌. 자, 그래서 IP가 13.13.12.1로 변환해도 되지만 근데 이미 이 주소는 이 PC들이 변환하고 있지 않나요? 이 주소로? 그러니까 얘는 서버는 이걸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변경할 건데 지금 여기 할당된 IP가 13.13.12.0의 24 네트워크잖아요. 그럼 지금 IP가 12.1번하고 12.2번을 설정해서 쓰고 있으니까 12.3번부터 254까지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남는 거잖아. 남는 걸로 변환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스크 30피트짜리면 남는 게 있어, 없어? 마스크 30피트짜리면 IP 두 개짜리니까 남는 게 없잖아. 뭐 그럴 때는 이거 같이 써야지, 서버도. 근데 지금은 마스크가 24비트짜리니까 IP가 남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저희는 12.100으로 변환한다 하고 엔터. 캐리지
한 칸 띄고 물음표 했을 때 캐리지 리턴 나오면 그 엔터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됐으면 나와서, 야, 뭐하러 나왔지? 나오지 마. 아니, 나와. 네, 효론, 여기 아이펜한테 인사이드 소스 스태틱, 어, 인사이드 로컬, 인사이드 글로벌 설정되어 있죠. 네. 그다음 쇼 IP 나트 트랜스레이션. 자, 그 정적 나트는 주소 변화를 안 해도 바로 스태틱이니까 등록되거든요. 그럼 이거 해석하는 방법은요. 만약 출발자 IP가 253이면 이걸로 변경해서 나가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반대로 해석하면은 외부에서 패키지 볼 때 목적자 IP가 이거면 목적지 주소로 이걸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 정적 나트는 뭐 물론 얘도 인터넷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XPC가 외부 사용자인데, 그럼 XPC에서 데스크탑 웹브라우저 클릭한 다음에, 자, HTTP. 자, 목적지를 몇 점 몇 점 몇 점 몇으로 해야지 여기 서버 접근이 될까요? 응? 목적자 IP를 이걸로는 접근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나타난 거 아니야? 그래서 13점, 12.100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럼 목적지 주소가 12.100이면 목적지 주소를 이걸로 변경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터하면 어때요? 접속되지 않나요? abc.com? 그러면 이 웹서버는 이제 외부 사용자들이 어떻게 접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버도 인터넷 되겠죠. 어차피 나갈 때 출발지 IP 주소가 12.100으로 나갈 거니까. 그리고 바깥에서는 이 서버 IP는 12.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DNS 서버를 만들면 따따따.abc.com은 IP가 이겁니다.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돼, 안 돼요? 그러면 이 새끼 뭐지 이럴걸요? 사설 IP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등록을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용자들이 따따따 abc.com 하면은 목적지 IP 주소를 이걸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DNS 서버 한번 봐볼래요? 여기 오른쪽 여기 이쪽 얘네들. 여기 서비스 DNS 클릭해서 보면 어떻게 해놨어요? 제가 따따따 abc.com은 13.13.12.100입니다. 이렇게 등록해 놓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XPC에서 요거를 이제 따따따 abc.com 뭐 이렇게도 접속이 가능하다. 예, 닫았다 해보자. 티가 안 나네. 네, 접속되잖아. 그죠? 근데 저희가 지금 도메인으로 하면은 잘 안 보이니까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직접 IP를 입력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이렇게. 자, 근데 이 설정에 문제가 있어요. 방금 한 거. 왜냐면은 이게 목적지 IP 주소가 13.13.12.100으로 온다면 무조건 이걸로 변환해서 무조건 보내요. 이게. 그럼 문제가 뭐냐? 얘는 웹서버인데 웹만 접속되는 게 아니라 다 접속돼요. 다 접근돼. 그래서 XPC에서 커맨드 프롬프트 한 다음에 핑을 한번 보내보시면 12.100으로. 그럼 이 핑이 어디까지 가는 ICM 핑일까요? 그 ICM 베이커일까요? 그냥 여기까지 가는 거죠. 어차피 12.100이라고 한 IP도 원래는 설정이 안 돼 있잖아. TTL도 125로 나와 있으면 맞지 않아? 하나, 둘, 세 번 지났잖아. 그죠? 세 번 지나서 응답이 온 거지.
그러니까 목적지가 12.100이면 무조건 여기로 접근이 돼요. 그리고 또 FTP 12.100, FTP 13.13.12.100. 자, FTP도 접근되잖아. 네, 컨트롤 C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서버는 외부 사용자들한테 HTTP 서비스만 제공을 해야 되는 웹 서버인데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그냥 외부에 그냥 노출된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적지를 13.13.12.100으로 하면 다 접근되니까 그냥 공격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를 이걸로 해서 공격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접근도 되고. 그러니까 방금 아론나우트에다 설정한 이 설정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나우트에서 글로벌 모드로 이제 들어가신 다음에 방향키 위로 누르면 나오죠. 자, 방향키 위로 눌러서 나오면 앞에다 도 붙여서 삭제하세요. 컨트롤 A 쓰고 계시죠? 맨 앞으로 이동할 때. 이거 삭제하시고 혹시 삭제할 때 질문 나오면 yes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삭제가 됐으면 얘는 이제 만약에 웹서버라면 그 HTTP에 대해서만 나트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IP 나트, 인사이드, 소스, 스태틱 하고 한 칸 띄고 물음표. 자, 스태틱 하니까 여기 TCP하고 UDP 다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TCP하고 물음표 하면은 인사이드 로컬 192.168.1.253이고 그다음 한 칸 띄고 물음표 하면은 인사이드 글로벌 주소를 바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포트 번호 입력하는 거 나오죠. 자, 그럼 이때 이 포트 번호는 몇 번이냐면은 이 서버가 쓰는 포트 번호 HTTP면은 몇 번이에요? 80번 아닌가요? 80. 그다음 한 칸 띄고 물음표. 그다음 이제 인사이드 글로벌들이에요. 인사이드 글로벌은 이제 13.13.12.100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 한 칸 띄고 물음표. 그다음에 포트 번호들이에요. 그럼 외부에서도 사용자들이 브라우저로 접속하면은 목적지 포트가 80일 거 아니야. 그죠? 그 HTTP에서 접속하면은. 그래서 80번 하고 엔터. 이러면은 뭐 어떤 애만 나트가 되느냐? 목적자 IP가 12.100이면서 목적지 포트가 TCP 80번인 경우에만 이렇게 나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좀 전에는 어땠어요? 목적자 IP가 이거면 그냥 무조건 이걸로 변환되는 거 아니야? 그럼 되게 위험한 설정 아닌가요? 자, 그럼 두 효론에서 확인해 보시고 설정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런 거를 나중에 리눅스 쪽에서는 포트 포워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포트 포워딩. 네? 정적 나트라고 얘기 안 하고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스와이프 나트 트랜스레이션. 네, 정적 나트는 주소 변환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아까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아까 전에 테이블에서는 프로토콜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IP만. 근데 이제는 프로토콜 TCP고 포트가 80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 IP가 12.100이면서 목적지 포트가 80인 경우만 이걸로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XPC에서 웹브라우저 다시 열어서 HTTP 13.13.12.100 하고 엔터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접근이 돼야지. 이거는 목적지 포트 80으로 접근하는 거잖아. HTTP니까. 자, 그리고 CMD 하신 다음에 핑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어차피 12.100이라고 하는 IP도 원래 없잖아. 설정된 게. 네트워크는 있지만, 그지? 그러니까 리퀘스트 타임아웃.
이거는 이제 목적지 네트워크까지는 갔지만 목적지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C, FTP 접속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오로지 뭐만 되는 거죠? HTTP만. 자, 그리고 다시 웹브라우저 열어서 XPC에서 이번에 HTTPS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HTTPS로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HTTPS로 하면 얘는 포트 번호 몇 번의 목적지? 443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버튼 누르면 안 되죠? 이거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아웃나우트에서 자, 방향키로 누르면 했던 거 나오잖아요. 이거 일단 이 서버의 포트 번호 몇 번? 443. 그다음에 여기도 포트 몇 번? 443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추가됐잖아. 그죠? 자, 추가가 되어 있으면은 XPC에서 다시 고 버튼 누르면 잘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목적지 포트가 443도 정적 때 설정했으니까 변환해 줄 거 아니야. 요걸로. 확인하면 나올 걸? 변환된 내용 이렇게. 이해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했대요. 저희는 안 할 거지만. 이렇게 하면은 외부에서 여기 서버 접근할 때 HTTP 12.100에 자, 목적지 포트 번호를 몇 번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8080으로 접근해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변경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가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여기 포트가 원래 이 서버가 80인데 접근할 때 다른 포트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외부에서 접근할 때 여기다 뒤에 콜론하고 포트 8080 그러면 목적지 IP가 12.100이고 목적지 포트가 8080이니까 이걸로 변환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포트 포워딩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포트 포워딩. 만약에 이번에는 이 얘가 웹서버인데 어 웹서버인데 포트 번호가 80이 아니라 만약에 5000번 쓴대요. 5000번. 그럼 사용자들은 포트 번호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불편하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를 실시하는 녀석인데 포트 번호가 5000번이래. 그러면 이거 여기는 무조건 5000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서비스가 5000번이니까 포트가. 여기도 5000번을 해주면은 사용자들이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불편하지 않나?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은 뒤에 포트 번호 넣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따따따점 abc.com에 포트 5000번 이렇게 접근 매번 해야 돼요. 그럼 번거로울 것 같은데 사용자들. 우리의 홈페이지는 따따따점 abc.com에 콜론 포트번호 5000번입니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몇 번으로 가면 될까요? 그냥 포트? 80번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사용자들은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목적지 포트 번호 80번 접근하니까 이걸로 이제 변경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 웹서버가 포트번 5000번 쓰면은 여기서 다시 5000번을 변경하니까 접근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포트 포워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리눅스에서는. 요건 한번 해볼까? 자, 아웃나우트에서 방향키로 누르면 아까 80 한 거 있죠? 이거 노로 지운 다음에 지웠으면은
그 8080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뭐 교재 보면 예제로 나와 있는데, 기존 건 지우고, 이걸로 8080으로 여기. 이러면 이제 외부에서 여기 서버 접근할 때는 목적자 IP는 12.100인데 포트 번호를 몇 번으로? 8080으로 접근해야지 이렇게 이제 나트가 되는 거죠. 자, 설정되어 있으면은 XPC에서 브라우저 닫고 다시 실행한 다음에 http 12.100에 콜론 8080 엔터. 네, 접속되시죠? 네, 닫은 다음에 다시 브라우저 열고 이번에는 뒤에 포트 번호 달지 말고 엔터 해보세요. 이러면은 기본이 80이잖아요. 80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접속하면 지금 접속이 다 안 돼, 오히려? 안 되지. 근데 뒤에 8080 이렇게 하면은 접속은 되지만 오히려 일반 사용자들은 불편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불편할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시스코에서는 정적으로 들어가지만 리눅스 쪽에서는 대부분 다 뭐라고 한다? 포트 포워딩 아시겠죠? 포트 포워딩 또는 뭐 포트 매핑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포트 포워딩이라고 많이들 얘기할 것 같아. 네, 포트 포워딩. 자, 이렇게 해서 제 9장 나트라고 하는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